안녕하세요. 대한사랑교육위원 박덕규입니다. 오늘은 목요 라이브 고유사서로 보는 국통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국통맥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오늘은 그 사료적인 근거를 찾아보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많이 보셨죠?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그 23주년 3.1절 선언문입니다. 우리 민족은 처음 환국이 창립된 이래라고 해서 우리 민족의 시작을 황국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대목이 이제 많이 눈여겨보셔야 되는데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 환국 다음으로 단군, 부여, 사만, 삼국, 고려, 조선 및 대한민국을 거쳤다. 그래서 국가 주권은 한민족에 의해 계승되었고 한국 강토의 근거에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군, 부여, 사만, 삼국, 고려, 조선,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구절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국통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석주 이상용 선생은 이 부분을 국통이라고 말했고 신채호 선생님은 국맥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민족의 정통, 다시 말하면 국통이다. 그리고 국맥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국맥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은 역사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자, 대한민국 임시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국통을 계승시키는 것으로서 우리의 유일한 천직으로 삼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했습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유일한 천직이 국통을 계승하는 것이다 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조수왕 선생의 자료지회도 보면 국통상 주권 독립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독립운동가들은 이 국통을 온전히 보존하고 지키는 것이 바로 이 국가를 지키는 일이다, 역사를 지키는 일이다 이렇게 인식을 했습니다. 자, 이런 배경을 알아야 될 텐데요. 먼저 대한제국계의 역사 인식을 보겠습니다. 당시의 시대 상황은 잘 아시는 것처럼 1895년에 청일전쟁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이 전쟁에서 일본이 승리를 하게 되죠.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동아시아는 그동안 중국 중심의 중화질서가 무너지고 이 중국을 무너뜨렸기 때문에 이제 친일적인 성향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왼쪽에 사진을 보시면 앞쪽에 이제 기둥만 남아있는 게 바로 영운문이죠. 이 청나라, 그 전에 명나라에서 사신이 오면 이 영운문에서 맞이를 했습니다. 이 영운문을 무너뜨리고 해체를 하고 그 뒤에 독립문을 세웠습니다. 근데 이 독립문은 아시는 분이 많겠지만은 현판을 이한용이 썼다 이런 설도 있고 또 이한용도 실제로 많은 돈을 또 이렇게 기증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상징적인 어떤 사진인데요. 영운문이 무너지고 독립문이 세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1897년에 고종 황제가 대한제국, 조선을 이제 대한제국으로 선언을 하고 자주 독립국을 천명을 합니다. 그런데 이 조선왕조 실록에 보면은 그마저도 사실은 완전히 사대주의를 벗어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황구단을 쌓고 대한제국 천자로서, 황제로서 이 천제를 올림으로써 이제 하나의 그동안 중국의 중화질서 속에 부속되어 있는 그런 국가가 아니라 완전한 자주 독립국으로 천자국으로서, 황제국으로서 천상의 상제님에게 천제를 올리면서 이제 그 자주 독립국을 선언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제 일제에 의해서 이제 러일 전쟁이 벌어지고 러일 전쟁에서 일본이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통감부가 설치가 되고 외교권들이 박탈이 되게 되죠. 그래서 그 전까지 이제 청나라의 보호국이었다가 대한제국을 이제 선언했다가 다시 일본 제국의 보호국으로 이렇게 전락을 하는 그런 불운이 이렇게 겹치게 됩니다. 이때 이제 민족사학이 시작이 됩니다. 단재 신채 선생이 1908년에 독사실론을 쓰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민족을 버리면 역사가 없을 것이며 역사를 버리면 민족의 그 국가에 대한 관념이 크지 않을 것이니 역사가의 책임이 그 또한 무거운 것이다. 민족과 역사를 동일시한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를 되찾는 것만이 우리 민족을 보존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문제는 당시의 독립운동가들이 독립운동을 위해서 우리 역사를 찾았을 때 참 역사는 없었다는 겁니다. 즉 우리 민족을 주체로 세워서 우리의 자주독립과 발전을 추구할 역사가 당시엔 없었던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자, 신채원 선생의 조선삼국사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전해오던 문헌에 만일 독립자존해 가는 것이 있으면 일체 금지되고 기피되었다. 이러한 때에 유일하게
4대 사상, 그러니까 중화 4대주의죠. 4대 사상을 고취한 김부식의 삼국사기와 그에 딸려붙은 삼국유사만이 남아서 전해올 수 있게 된 것이다 라고 통탄을 했습니다. 실제로 삼국사기를 보면은 연표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해동이 국가에 있은 지 오래되었지만 기자가 주 왕실로부터 책봉을 받으면서부터 한 조의 위만이 스스로 왕을 칭할 때까지가 바로 이제 우리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자조선, 위만조선을 강조하는, 그러니까 단군조선에 대해서 이렇게 생략을 해버렸습니다. 자, 이런 어떤 사대주의적인 역사서, 삼국사기가 나오면서부터 사실은 이제 문제가 생기는데요. 조선 초에도 뭐 아시는 것처럼 세조, 예종, 성종에 걸쳐서 우리의 고유사서들이 다 수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사처에서 간직하지 말 것을 명하게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단군조선, 고조선에 대한 역사서를 일반 민간에서 간직하지 못하고 쓰지도 못하고 전하지도 못하게 했던 겁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편찬한 관찬사서인 동국통감만이 유일하게 역사서를 이제 인정을 하게 되는, 그 외에 우리 고유사서는 모두 불온서적으로 이렇게 취급을 당하는 그런 어떤 그 4대 사상의 어떤 폐해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조선 한마디로 얘기하면 4대를 국시로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태계 이항 선생도 대등야승에 보면은 단군 시대는 증명할 수 없고 기자가 봉해지고 나서야 겨우 문자를 통했다. 삼국시대 이전은 논할 것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다음에 율곡 이희 선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자께서 조선에 이르시어 우리 백성을 천한 오랑캐로 여기지 않고 후하게 길러주시고 은혜를 베풀었다. 단군의 주련은 문헌상 상고할 수 없다. 그래서 이 율곡 이희 선생은 기자실기라고 해서 기자조선의 역사서를 쓰기도 합니다. 조선 말까지도 이건 이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정약용도 리지린의 고조선 연구를 보면은 고조선이 기자의 후예였다는 것을 영예로 생각하면서 고조선이 절대로 압록강 이북 오랑캐 지역에 있었을 리 없다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주장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 때문에 조선의 실학자들도 압록강, 두만강 안쪽으로 이렇게 조선의 영토로 생각을 했고 역사도 그 한반도 내에서만 이루어졌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지금 이야기하는 그 한사군 제평형설이나 어떤 그런 내용들이 식민사학이 아니고 조선의 실학자들이 먼저 주장을 했던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반박이 될 수가 있겠는데요. 지금부터 살펴보는 내용은 결론은 중화사대주의가 이 단군조선, 기자조선, 위만조선이라고 하는 우리 역사의 고대사의 맥이 삼조선으로부터 시작되었고 그것이 한사군이라고 하는 중국의 식민 통치를 받는 역사로 이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것뿐만이 아니고 이제 중화사대주의에 한술 더 떠서 일제가 이 강제 지배를 하게 되면서 4대 사관을 변형시킨 식민사관을 급조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일제는 에도 시대부터 메이지 시대 그리고 대일항쟁기를 거치면서 이 단군 조선사를 말살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단군은 처음엔 스사노의 아들이다 라고 했다가 스사노가 신라의 주인이었다. 그리고 단군은 고구려인이 만든 전설이다. 고려 때 만들어진 것이다. 불교도가 만든 전설이다 하면서 단군을 말살을 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이제 예죠. 그래서 심상수학 그 역사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오죠. 당시에 이제 그 교과서죠. 역사 교과서에 대한 어떤 교수 지침에 북부는 중국의 식민지, 남부는 일본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는 건 이제 임나일본부설이죠. 그래서 북부와 남부가 모두 사실은 식민 통치를 받으면서 발전을 하게 됐다. 그래서 늘 조선 민족은 식민 통치를 통해서 지배를 통해서 발전했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민족의 정체성이라든지 그 어떤 독립적인 내용들을 모두 이렇게 왜곡을 하게 됩니다. 자, 지금 가르치는 내용이에요. 사실은 이 고조선의 강역이라는 게 한사군이라고 하는 그 지역을 중심으로만 이렇게 전개가 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흥미로운 건 뭐냐면 권제가 쓴 동국세년가가 있습니다. 이 권제는 누구냐면 조금 이따 볼 권근의 아들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썼어요. 요동에 따로 한 세계가 있으니 우리 조선을 말하는 겁니다. 산천이며 풍기는 저절로 구분되네.
그 삼면은 바다요, 그 북쪽은 육지로 이어져 그곳에 말리나 되는 고국이로서의 이 역사 인식이 굉장히 다르죠. 지금과 그리고 그 당시 어떤 유학자들과는 굉장히 다른 역사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독립운동가들은 사대사관과 식민사관이라는 두 가지 적폐를 동시에 청산하고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대사관과 식민사관을 걷어내고 나면 진짜 역사가 나오겠죠. 그 부분들을 이렇게 찾아볼 겁니다. 먼저 독립운동가들의 역사 강국 의식입니다. 먼저 석주 이상용 선생의 석주유고를 보겠습니다. 이 서사록은 어떤 내용이냐면 석주 이상용 선생이 일가족을 이끌고 그 안동에서 만주까지 이렇게 망명을 하면서 그 망명길에 썼던 일기 같은 내용입니다. 그 내용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개축년에 대동 역사를 초록하였다. 이 대동 역사는 여러 동명의 그런 서서들이 있었는데요. 이 1907년에 이상용 선생이 대동 역사를 쓰고 신채호 선생도 이 즈음에 대동 역사를 쓰게 됩니다. 근데 이 이상용 선생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전의 동사들은 우리의 역사책들은 나라의 경계는 압록강 이동과 두만강 이남을 사군으로 삼았고 국통은 기씨로서 당군을 잇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국통을 당군, 기자조선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기자조선이 망하자 고구려 백제 신라가 병립하였으며 고구려와 백제가 망함에 있어서는 신라로 정통을 기속시키고 달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었다. 지금까지의 역사서가 잘못된 점들을 지금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나라의 경계를 압록강 이동과 두만강 이남으로 삼고 국통을 당군, 기자로 이렇게 이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보면 단군 일의 5천년 역사는 영원하면 단절이 없다는 것을 의심치 않노라 하면서 단군의 혈통은 기자가 아니고 북부여, 동부여, 졸본부여로부터 면면이 이어졌다. 그래서 3천년 동안 끊어지지 않았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3천년은 뭐냐면 단군조선 2천년 그리고 그 뒤에 부여사까지 모두 1000년을 합쳐서 3천년이 이어졌다는 겁니다. 오직 고구려의 왕통은 발해로서 정책을 삼고 이 고구려의 왕통을 이은 것은 후신라, 우리가 통일신라라고 하죠. 후신라가 아니고 발해가 바로 적통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신라와 백제와 가락은 사만의 뒤를 이은 하나의 계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 역사가 마침내 다른 데로 기착하리라 본다. 지금 국통을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의 국통, 우리의 역사의 국통, 계보는 어떻게 이어졌는가라는 건데 왜 이런 얘기를 자꾸 하냐면 정통론이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주자가 이 성리학적으로 어떤 역사를 기술을 할 때 정통론이라는 걸 이야기합니다. 정통은 뭐냐면 예를 들면 위초고 삼국이 있다면 어느 나라가 정통이냐는 겁니다. 그래서 정통은 그 중심에 쓰고 이 반계는 이 작게 옆에 이렇게 부속해서 기술을 하게 됩니다. 자, 신채호 선생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당군의 적통은 부여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부여족은 우리의 신성한 종족인 당군 자손이다. 4천년 동안 이 땅의 주인이 된 종족이다. 당군의 적통으로 이어진 종족은 부여 왕조가 명백하다. 부여는 당당하게 당군의 정통을 물려받았다. 그런데 부여에 대해서는 한자 한절도 언급하지 않고 기자만 칭찬하니 그 무식함이 어찌에 이르렀는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당군의 적통은 부여로 이어졌는데 왜 기자를 자꾸 이야기를 하냐. 그건 무식한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여 주종론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이 신채호 선생은 우리 민족을 크게 5대 민족으로 이렇게 나눴습니다. 그래서 5종족 중에서 부여족이 이제 주체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역사는 부여족의 흥망성쇠의 역사다. 고구려 백제만 부여에서 나온 종족이 아니라 신라도 부여에서 나왔음이 분명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국도 마찬가지로 부여에서 나왔다는 겁니다. 그 내용을 조금 이따 또 볼 텐데요. 그래서 부여가 우리 민족의 주된 종족이다라는 겁니다. 왜 이렇게 부여를 강조를 할까요? 자, 고유사서를 보겠습니다. 일단 고대사를 기록한 역사서에서 삼국사기는 고조선사를 기록하지 않았기 때문에 삼국유사에서 보면은 잘 아시는 것처럼 고기를 인용을 했습니다. 고기에 이르기를 옛적에 황국이 있었다. 서자부의 환웅이라고 해서 나가죠. 그래서 처음 시작을
분명하게 환국으로 하고, 그리고 환국에서 환웅이 이 홍익인간의 뜻을 품고 이 동방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리 3,000명을 거느리고 태백산 꼭대기 신단수 아래 내려오시니 이를 신시라 이른다. 이분이 바로 환웅천왕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고기를 인용해서 고조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평양성에 도읍하고 조선이라 일컬었다. 또 도읍을 백악산 아살로 옮겼다. 이 내용이 중요하거든요. 이제부터 처음에 평양성에 도읍을 하고 그 다음에 백악산 아살로 옮기게 됩니다. 자, 그때 이제 기자조선 얘기가 갑자기 나옵니다. 근데 잘 보시면 기자조선이 아니고 기자를 조선의 봉안이까지밖에는 기록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이것을 이제 학자들은 누군가 인위적으로 삽입한 걸로 보인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맞지 않는, 문맥에 맞지 않는 내용이고 당군이 장단경으로 옮겼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기자가 어떤 조선을 세웠다거나 기자가 와서 뭐 당군이 그 왕이 그 당군의 위를 넘겨줬다 그런 내용이 안 나오기 때문에 후대에 인위적으로 삽입된 걸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백악산으로 옮겼다가 다시 장단경으로 옮겼다. 그리고 수가 1908세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 삼국유사의 고기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환국, 신시, 조선, 그리고 이 고조선은 도읍이 평양성, 백악산, 아사달, 그리고 장단경으로 옮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 중간에 봉기자오 조선이라고 하는 문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 도읍 천도에 대한 기록이 들어가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고조선 1908년 동안 2번의 천도를 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온 게 6년 뒤에 이승유가 쓴 제왕운기가 나오게 됩니다. 이 제왕운기는 그 이승유는 당시에 이제 유학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본기를 인용을 하는데요. 본기에 이르기를 상제 환인에게 뭐가 다를까요? 앞에 삼국유사에서는 그냥 환인이라고 돼 있는데 여기서 이제 상제 환인이라는 말로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본기의 기록과 앞에 삼국유사의 고기의 기록과 조금 차이가 있어요. 그 내용을 보시면 환웅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홍익인간, 천부인, 3,000명까지 다 똑같고 태백산 신단수 아래 내려왔으니 여기까지도 똑같죠. 근데 이분을 일러 환웅천왕이 아니라 단웅천왕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상제환인, 단웅천왕 이 부분이 다른데요. 이 단웅천왕이 누구냐면 환단고기 태백일사를 보면은 당군 왕검에 붙인 아버님입니다. 아버님. 그래서 이분이 바로 단웅이다. 그래서 뭐 이유리 선생님은 이 단웅이 그 마지막 환웅천왕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당군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단웅천왕이 손녀에게 약을 먹여 사람의 몸이 되게 하고 단수신과 혼인하여 남자애를 낳으니 이름하여 당군이라 하였다. 그리하여 시라 굴레 남부곡조 동북부여 예와맥이 모두 당군의 후손이었다. 1038년을 다스리다가 이 부분이 이제 다른 겁니다. 아사달산에 들어가서 산신이 되었다. 그러니까 고조선이 삼국유사에서는 1908년 동안 있었다라고 했는데 이 제왕기는 1038년 절반 정도밖에는 이어지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자, 이 정리하면 자, 제왕기에는 봉기가 인용이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을 보면 삼국유사와 다른 점이 뭐냐? 첫 번째로 환인을 상제 환인이라고 했다. 그 다음에 신시에 대한 내용이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고조선이 평양성 백악산 장단경으로 옮겼다는 내용도 빠져 있습니다. 그 대신 영년도 1908년에서 1038년으로 이렇게 절반 정도가 이렇게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1038년이 되는 해, 사실은 실제로는 1048년입니다. 그런데 이 이승유는 1028년이라고 오기를 했고, 이 이승유가 봤던 봉기에는 1038년으로 이제 10년이 오기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당군께서 은나라 무정 8년 을미년에 아사달산으로 들어가 산신이 되었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부분부터는 본기의 내용이 아니고요. 이승유가 이 옛 기록 중에 어느 일부분들만 인용을 한 다음에 자신이 쓴 겁니다. 자신이
이거를 통사적으로 이렇게 쓴 거기 때문에 일부분은 옛 기록에 들어있는 거고 일부분은 자신의 생각으로 자신이 이제 이게 쓴 내용인데요. 제가 빨간색을 쳐놓은 은나라 무정 8년 을미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때가 바로 단기 1048년이 되는 해고 이승유가 단군의 조선이 끝나는 해라고 이렇게 그 특정을 해놓은 해가 되겠습니다. 자, 단기 1048년 그 뒤에 164년 뒤에 어진 사람이 다시 군신가게를 열었다. 이게 바로 기자입니다. 그래서 후조선의 시조는 기자다. 그래서 단군조선이 전조선이고 기자가 와서 후조선의 시조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이 내용을 정리하면 자, 단기 1048년, 음무정 8년, 을미년 이때 이후 164년 후에 기자가 와서 928년 동안 후조선이라고 하는 그 조선을 이어서 후조선을 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삼국사의 1908년을 절반으로 나누고 이 음무정 8년 을미년을 기점으로 해서 164년의 공백기를 굳이 왜 뒀을까요? 그냥 이때 왔다고 하면은 이 모든 횟수가 맞아 떨어지는데 이 기록을 굳이 인용을 합니다. 그것은 이 기록이 이 해가 어떤 분기점이 되는 해였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조선의 역사에서 단기 1048년이 되는 해에 어떤 격변이 일어났고 이때를 기점으로 이승유가 자른 뒤에 기자가 실제 오는 주무왕 원년간은 164년의 공백기가 생기기 때문에 그냥 어쩔 수 없이 164년의 공백기 후에 기자가 왔다라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음무정 8년 을미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응제시가 있습니다. 이 응제시는 권근이, 아까 권제의 아버지죠. 권근이 주 원장에게 붙들려 가서 표전문 사건으로 붙들려 가서 이 황제가 내린 시에 단문으로 이렇게 시를 올리면서 썼던 내용입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단군이 나무 밑에 내렸다니. 아까 이제 환웅이 태백산정 신단수하에 내렸다라고 돼 있는데 환웅을 단군으로 쉽게 얘기하면 환인과 한웅의 역사가 삭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바로 시고개벽 동의주라고 해서 동의 역사의 시작은 누구부터냐라고 했을 때 황제가 이렇게 운을 띄었을 때 권근이 단군으로부터입니다 라고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환인 환웅의 역사를 빼버린 거죠. 그러고 나서 단군이 1000년이 넘었습니다. 그 뒷날 기자에서도 조선이라 이름했다. 그러니까 단군 1000년, 기자 1000년이 시작되는 시점이 바로 이 권근의 응제시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랬다가 권근이 다시 이 세주의 명을 태종이죠. 태종의 명을 받들어서 하륜, 이첨 등과 함께 동국사략이라는 걸 짓게 됩니다. 이게 바로 1403년인데요. 이때 그 전까지 이제 제왕기에서 단군조선, 기자조선, 전후조선이다가 위만까지 조선으로 해서 3조선설이 이때 나오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세종실록이 이제 드디어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데 이 세종실록에서 앞에 봤던 내용들을 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뭐냐면 세종실록 지리지 부분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단군 고기를 인용을 했어요. 앞에 본기 그 고기에 이어서 단군 고기를 인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제왕기랑 비슷합니다. 상제 환인이 서자가 있으니 이름이 웅이다. 천부인 세계를 받아가지고 태백산 신단수하에 강림했다. 다시 이제 제왕웅기의 본기와 유사하죠. 굉장히 이가 곧 단웅천왕이 되었다. 뭐 단군이다, 조선이다 해서 제왕웅기와 거의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달라요. 단군이 비서갑 하백의 딸에게 장가들어 아들을 낳으니 부루이다. 그래서 비서갑 하백의 딸이 처음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단군의 태자가 바로 부루인데요. 이 부루를 동부여의 해부루와 같이 놓게 됩니다. 이 부분은 삼국유사에 나와 있는 그 일연이 이 단군의 태자 부루와 동부여의 해부루와 같은 부루라고 보고 잘못 이렇게 인식을 했던 부분을 그대로 차용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르테자를 동부의 왕이라고 이렇게 잘못 기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새로운 부분이 뭐냐면 도산회맹에 태자부를 보내어 조회하게 했다라고 하는 부르의 도산회맹. 그러니까 우나라 그 하나라 우나라 때 군현홍수가 일어나게 되잖아요. 그때 이 환단고기에 보면은 부르테자를 보내서 그 칸들을 다 모이게 한 다음에 거기서 이제 그 군현홍수의 치수법, 그 금감옥적을 이렇게 전수를 하게 됩니다. 근데 그 내용들이 이제 처음으로 등장을 하는 게 바로 세종실록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내용이 나오는데 똑같습니다. 나라를 누른 지 1038년 만인, 실제로는 1048년입니다. 은나라 무정 8년 을미에 한 다음에 앞에 재앙기는 어땠습니까? 기자가 왔다. 164년 후에 기자가 왔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보면은 부르가 등장을 합니다. 부르가. 이때 부르는 누구냐면 부여왕을 뜻하는 거예요. 부여왕. 실제로는 동부여의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동부여에서 이 가서본이 이제 동부여잖아요. 가서본을 옮기게 되는데 그 뒤에 부여고도에 해모수가 나타났다. 그래서 북부여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동부여, 북부여가 나오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1048년 후에 단기 1048년 후인 은나라 무정 8년 을미년에 그전에는 기자였는데 지금은 부르라고 하는 부여사가 등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원본이 그러니까 이충유가 봤던 본기의 원 내용이 뭐냐면 고조선 뒤에 기자가 아니라 부여사가 전개가 됐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세종실록 지리지의 당군 고기를 통해서 이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동국통감을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동국통감을 보면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동방이 최초의 군장이 없었는데 신인이 내려왔다. 근데 환웅이 아니고 당군으로 바꾸게 됩니다. 그리고 평양에 도읍을 정했다가 뒤에 백악으로 도읍을 옮겼다. 이 부분은 또 다른 부분이죠. 백악이 있다는 겁니다. 백악으로 천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다시 나타납니다. 상나라 은무정 8년 을미에 아사달이 들어가 신이 되었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고 나서 재앙기처럼 기자조선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사서가요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왔다 갔다 하는 와중에 일관된 것 또는 공통된 것을 이렇게 찾아보면은 먼저 상공유사는 1908년이고 두 번의 천도를 했다라고 되어 있고 재앙기는 1048년 그러니까 의무정 8년에 그 시점에서 164년 후에 기조선이 열렸다라고 하고 세종실록은 이게 중요한데요. 의무정 8년 그때에 부여사가 전개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동국통감에서는 상무정 8년까지는 똑같은데 백악으로 천도했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백악으로 천도했다. 그리고 기조선이 열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빨간색을 쳐놨는데 이 단기 1048년을 기억을 해야 되고 이때 기자조선이 열린 거냐 아니면 부여사가 시작이 된 거냐라는 걸 이제 찾아보는 겁니다. 그래서 고조선은 과연 1048년 시점에 어떻게 전개가 됐는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볼 것은 유일영이 쓴 16세기입니다. 표제음주 동국사략입니다. 이 내용들을 이 책에는 굉장히 그 당시의 시각에서는 파격적인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단군의 후예가 기자 레봉, 그러니까 기자가 수봉을 하고 이 뭐 동쪽으로 왔다라고 하는 내용이죠. 장당경으로 도읍을 옮겼다. 이게 중요하거든요. 단군의 후예가 장당경으로 도읍을 옮겼다. 그 다음에 허미수의 동사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기자가 피조선 임봉하자 단군 자손 부루가 북부여로 이동하여 입국, 나라를 세우고 그의 자손 주몽의 고구려가 옛 지역을 회복함으로써 기자 문화의 주류도 함께 이어받았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국통에 대한 내용이에요. 정통에 대한 내용이고. 그러니까 기자가 동래할 때 단군의 자손은 누구였냐? 부류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북부여로 이동해서 입국을 했다. 나라를 세웠다. 이 북부여가 나중에 졸본부여를 거치면서 주몽이 고구려를 세우게 되고 이 고구려가 옛 지역을 회복하면서 자연스럽게 기자 문화의 주류, 기자의 후손이라고 하는 그쪽도 이제 함께 이어받게 돼서 주류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시선의 역대 사선을 보면은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도산회맹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동쪽에 와서 책봉된 기자를 피하여 백악으로 도읍을 옮겼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단군의 자손이
기자를 피해서 백악으로 도읍을 옮겼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장당경으로 옮겼다, 북부여로 옮겼다, 백악으로 옮겼다라고 이렇게 사실 이것도 조금씩 혼란이 있습니다. 근데 그 19세기 말에 있는 그런 역사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보시면 이 1895년 이때까지 나와 있는 역사서에 보면은 주무왕이 기자를 조선에 봉하자 평양에 도읍을 했다. 그렇지만 신하로 삼지는 못했다.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 전까지는 신하로 삼았다라고 하는 역사 인식이 굉장히 강했는데 이때가 되면 19세기 말이 되면은 신하로 삼지는 못했다. 이렇게 조금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그 뒤에 나온 그 역사서를 보면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자손상전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단군의 자손이 서로 그 단군의 위를 전해서 주우 예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의 땅으로 도망했다. 그래서 호괄, 북부여다. 이곳이 바로 북부여다. 누군가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부류의 자손이, 그러니까 단군의 자손이죠. 기자를 피해 건국했다. 그 나라는 북부여다. 그 다음에 최경환 정교의 대동역사 법례를 보면 1905년입니다. 단군의 후손이 기자에게 손이한 후 부여로 청구하여 부여국을 건설했다. 이건 뭐냐면 그 전까지는 음무정 8년 을미년 단기 1048년에 어쨌거나 164년 있던 없던 기자가 오니까 기자에게 단군의 위를 넘겼다. 그래서 기자우선이 열렸다라고 봤던 시각에서 이제는 복선적으로 가는 겁니다. 단군의 후손이 기자에게 그 위를 넘기고 부여로 옮겨서 부여국을 건설했다. 그러니까 단군 조선 후에 부여사가 전개가 되는 겁니다. 자, 1906년에 나온 현체의 그 중동교과 동국사락을 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마찬가지로 기자가 동래한 후 그 위를 손하고 넘기고 부여에 천도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유성균의 동국사락도 마찬가지로 왕업을 이은 지 1212년에 후손이 부여로 옮겨 거처하여 왕통이 마침내 끊어졌다. 정인호 북부여로 천도했다.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자, 이 내용을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 내용이 뭐냐면 단군세계에 정확하게 나옵니다. 단군세계에서 이 고조선의 역사, 단군초선의 역사를 제1왕조, 2왕조, 3왕조로 나눕니다. 그 3왕조로 나누는 기준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제도의 개혁도 있지만은 천도입니다. 천도. 도읍을 옮기는 과정. 그러니까 제1왕조는 송화강 아쌀에서 시작을 해서 21세 소태당군까지 이때가 1048년입니다. 그리고 22세 색불로 당군이 천도를 하는 그 시점이 바로 음무정 8년 을미년입니다. 그래서 22세부터 43세까지 860년이 제2왕조고요. 이 백악산 아스랄 시대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44세 구물당군 때 장당경으로 옮기게 됩니다. 그래서 47세 마지막 고열가 당군까지 188년을 다 합치면 2096년입니다. 그래서 제1왕조와 2왕조를 합치면은 1908년이고 세 왕조를 모두 합치면은 2096년입니다. 그런데 왜 삼공유사는 1908년이라고 했냐면 제3왕조 장당경 아스랄 때 대부여라고 국호를 바꾸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조선은 1왕조, 2왕조를 합친 1908년이라고 본 것이고요. 그 고기의 기록은. 자, 이 내용이죠. 제1왕조 때 1048년, 그리고 2왕조 때 860년, 그 분기점이 된 음무정 8년 을미년에 22세 색불로 단군이 도읍을 옮기게 됩니다. 도읍을. 자, 송화강 아쌀에서 백악산 아쌀로 이렇게 천도를 하게 되는데요. 이 색불로 당군의 할아버지가 바로 고등왕이고, 이 고등왕은 어디의 왕이냐? 부여의 왕이었습니다. 자, 고조선에 제후국이 있었어요. 여러 제후국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부여입니다. 그 부여를 다스리던 고등왕의 손자 색불로 당군이 그 사실은 이제 혁명과 같은 거죠. 혁명과 같은 사건을 일으켜갖고 21세 당군에 오릅니다. 그러고 나서도 이제 단군을 다스리는 그 고조선을 다스리는 당군이기 때문에 그 국가명이라든지 제도를 크게 바꾸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이때에도 이왕조가 열렸다라고 보는 겁니다. 자, 이 내용은 규원사에 나옵니다.
자, 당군의 아드님이 네 분이 있었습니다. 태자 부루가 있고, 그 다음에 세 아드님이 있는데, 부소, 부, 그리고 막내 아들 부여. 그래서 모두 나라의 서쪽 땅에 봉해졌다. 부소는 구려, 부는 진번, 부여는 부여. 그래서 이 나라가 거수국이라고 하는데요. 당군에서는 여러 나라들을 거느리고 있었기 때문에 이 제후국들을 거수국이라고 합니다. 우리말로. 그래서 이 나라 중에 하나가 바로 부여고, 이 부여를 다스리던 고등의 손자 색불로 깨서 21대 당군에 오르면서 이때의 사건이 바로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고기에. 그래서 이 석주 이상년 선생은 이때의 왕이 바로 고등이다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어떻게 아셨는지 모르겠어요, 사실은. 당군세계를 본 건지 아니면 당군세계에 있는 내용들을 알고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 내용을 석주유고 서사록에 그대로 인용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고등왕 천도는 해가지고 이 고등왕이 이 천도를 했다 이런 식으로 했고, 또 부여는 고등왕이 도읍한 곳이다 라고 해서 단시의 신속이 된다. 이게 뭐냐면 당군조선의 제후국이다. 그 제후국의 부여의 왕이 바로 고등왕이다 라는 걸 정확하게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북사에도 기록이 있습니다. 북사에도 보면은, 자, 북사의 그 기록에 고구려에는 신묘가 두 군데 있다. 하나는 부여신이라고 해서 여인상을 만들었고, 하나는 고등신이라고 해서 이 부분이 중요해요. 그들의 시조이며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고구려인들이 부여를 자신들이 부여를 계승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고등신이 그들의 시조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이 고등신에 대해서 뭐 그 기록에는 이 부여신은 뭐 유아부인이고, 이 누구죠? 주몽의 어머니고, 그 유아부인 맞죠? 그리고 고등신은 뭐 주몽이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주몽을 모신 사당은 동명왕묘라고 하거나 주몽묘라고 하거나 이렇게 정확하게 알 수가 있게 돼 있는데, 이 고등신의 정체를 모르기 때문에 그냥 추측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고등신이 도대체 누구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부여의 왕이었던 고등 색불로 당군의 할아버지라는 겁니다. 자, 이런 내용들을 산제 신채호 선생이 정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대개 당군이 나라를 세워 내려온 지 2000년에 그 왕조가 두 갈래로 나뉘어졌다. 첫 번째는 동부여, 둘째는 북부여. 북부여가 곧 고구려이다. 그래서 이 동부여가 나중에 고구려에 투항을 하게 되는 그런 내용을 이야기를 합니다. 정인보 선생도 정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기자가 조선의 왕이 되었다고 해서 당군의 후손을 대체한 것은 아니다. 기자는 다만 이 부여의 왕이라고 표현을 해요. 이 당군 조선의 일부분을 다스린 정도밖에 불과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시 조선에는 의지할 곳이 없었던 것도 사실은 신흥 세력. 이 내용은 뭐냐면 그러니까 위만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뭐 정권을 찬탈하잖아요. 그 연나라 사람 위만이. 이때에 위만이 조선 왕조를 교체하던 뭐 이 내용들이 이 당시의 고조선의 정통이 아니었고 부여 천재가 따로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여 천재가 누구냐? 사실은 이제 당군세계에 보면은 그 해모수,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고두막한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자, 해모수가 북부여 천재의 아들을 자처하며 당군의 존호를 누리고 있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왕준왕, 그러니까 위만이 정권을 찬탈하던 그 시기에 이미 동북 쪽에는 별도로 활거하고 있던 세력이 있는데 그게 누구냐? 바로 해모수다. 그래서 북부여를 세우고 당군의 존호를 그대로 누리고 있었다. 그러니까 고조선의 정통이 해모수의 북부여로 이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동북 쪽으로 따로 일어난 세력이 바로 부여다라고 해서 그동안 있었던 고유사서에 기록되어 있던 내용들을 정리를 해나갑니다. 자, 이것을 한국독립당, 그러니까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여당이었던 한국독립당은 이렇게 한마디로 선언을 한 겁니다. 기씨가 약 1000년간 우리의 국통을 점유하였던 것 같이 전하나 이는 역사가의 착오다 이거예요. 기자는
변경 요하 부근에서 단계적으로 국가를 성화했던 일이 있을 뿐이요. 기실, 우리의 국통은 부여국으로 의연히 존속되었던 것이다 라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조선은 없다라고 학계에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럼 그때 역사가 공백이 된 거예요. 단군조선이 2000년 동안 있었다고 하는데 그럼 그 시점에 기조선이 있었다고 하는 그 시점에는 단군조선의 국통은 어떻게 된 거냐를 잘 모르고 있어요. 근데 그런 내용들을 이미 100년 전, 불과 뭐 60년 전, 70년 전에 우리 독립운동가들 그리고 대한민국 임시정부 요인들은 단군조선이 부여를 이뤘다라는 걸 명확하게 알고 있던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조선 그리고 일제 대일항쟁기를 거치면서 단군조선이 기자, 위만 그리고 한사군으로 잘못 국통맥을 이렇게 잡게 됩니다. 그래서 국통이 왜곡이 되고 단군조선의 국통이 단절되는 그런 사태가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올바른 국통맥은 뭐냐면 단군조선 뒤에 대부여가 잠깐 동안 있게 됩니다. 대부여. 아까 말씀드린 그 44세 구물당군이 국호를 대부여로 바꾸고 장당경으로 천도를 하죠. 이때가 바로 대부여 시대입니다. 대부여가 있기 때문에 해모수가 BC 3세기에 북부여를 세우게 되는 겁니다. 북부여라는 건 부여의 북쪽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부여의 북쪽에 북부여를 세우게 되고 그 뒤에 이 졸본부여가 나오게 되고 구두막한에 의해서 그리고 이 졸본부여의 맥을 왕통을 주몽이 있게 되면서 나중에 고구려로 바꾸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적통은 단군, 조선, 대부여, 북부여, 고구려 그리고 대진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대진. 그리고 다시 고려, 조선으로 이어지게 되는데요. 이 대부여에 대한 내용은 단군서에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구물당군께서 장당경에서 즉위를 하셨다. 국호를 대부여로 바꾸셨다. 그리고 이때 관제를 삼한을 3조선으로 바꿨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북부여에 대한 내용은 삼국유사 북부여기에 나옵니다. 이 내용은 고기가 당시에 삼국유사를 쓴 일현이 고기를 보고 그대로 기록을 한 거예요. 그래서 뭐 절한소의 신작 3년 이 내용은 잘못된 겁니다. 선제 신작 3년은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 지금은 이 부여가 성립된 시기를 BC 3세기 이전으로 보고 있습니다. 학자들도. 그래서 나라 이름을 북부여라 하고 자칭 이름을 해모스라 했다. 이 부분도 중요하거든요. 해모스가 아니고요. 자칭 해모스라 했다라는 게 중요해요. 그 다음에 아들을 낳아 부르라 했다. 이 부분도 또 중요하죠. 단군 앙검의 아드님 태자가 부르잖아요. 근데 이때도 해모스라 했고 그 다음에 아들을 부르라 했다 해서 이건 계속 왕호 토픽이라고 하는데요. 그 박병섭 그 학자는 계속 반복이 됩니다. 해모수 부루, 해모수 부루 이런 식으로 반복이 되거든요. 동명도 마찬가지죠. 동명도 고두막한이 원래 동명 왕이었는데 동명국의 왕이었는데 주몽이 동명 성왕으로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그것도 반복이 되고요. 자, 그러면 이 고조선과 부여의 계승 이식이 사국시대에 있었느냐 그걸 잠깐 보겠습니다. 보시면 자, 광개토 대왕비의 첫 문장이 이렇게 시작이 되죠. 옛날에 시조 추모왕이 기틀을 창건했는데 추모왕은 어디서 나왔냐? 우리 고구려는 어디서 나왔냐? 북부여에서 나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출자 북부여에서 고구려의 연원을 북부여로 인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고구려는 단군조선, 대부여, 북부여의 국통을 그대로 계승을 했기 때문에 바로 고구려가 바로 천자국이고 고구려를 세운 주몽이 바로 천재의 아들, 아시천재지라고 하잖아요. 나는 천재의 아들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천자국이기 때문에 백제, 신라, 구시, 성민이라고 되어 있어요. 광개토대왕비에 보면은 백제한 신라, 구시, 성민. 백제와 신라는 옛부터 우리의 송민이었다. 동부여, 구시, 추모왕, 성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백제, 신라와 동부여가 모두 고구려의 송민이라는 겁니다. 제후국이라는 겁니다. 왜? 고구려는 단군조선 북부여의 그 국통을 계승을 했고 천자가 나라를 열었기 때문에 그 나머지는 다 제후국이라고 하는 인식이 있는 겁니다. 이걸 뭐 학자들은 주류에서는 무슨 고구려가 뻥을 친 거다, 거짓말을 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거짓말을 한 게 아니고요. 당시에 고구려의 천하질서 속에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고 이게 맞는 겁니다. 고구려 입장에서는.
자, 그러다 보면은 이 내용이 이제 걸리게 돼요. 자, 당서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고구려 풍속에는 음사가 많아서 영성 및 일, 기자, 가한 등의 신에게 제사 지낸다 라고 하는 기록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이제 많이 있는데 뭐냐면 고구려에서 기자를 섬겼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기자조선이 있었던 거 아니야 라고 이렇게 인식을 할 수가 있는데 이 내용도 정인보선이 정확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기자라는 이름은 왕에 대한 칭호다 이거예요. 그래서 거만이라는 말이 기자로 바뀐 것이다. 그리고 예를 들면 헤브르의 해와 헤모스의 해가 다 기의 고음과 같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이제 1946년, 47년에 썼는데요. 지금 학자들도 기자라는 말이 원래 우리말에서 왕을 뜻한다, 왕의 칭호다 라는 걸 밝혀냈어요. 이게 천자문에 나옵니다. 천자문에 보면은 기자는 이코르 왕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기자라는 말이 우리말에선 왕인데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추측하기는 제가 공부를 조금 해보니까 기자라는 말이 게오지라는 말과 비슷하다. 그리고 게오지를 조개 중에 어떤 으뜸으로 치는데요. 그게 실제로 게오지 조개가 단군조선 때는 화폐로 쓰였습니다. 그래서 이 여러 가지 의미를 봤을 때 기자는 어떤 일반 고유 명사가 아니고 당시 어떤 왕, 높은 그런 걸 이렇게 나타내는 고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기자는 왕의 뜻이에요. 왜 왕의 뜻으로 봐야 되냐면 뒤에 보시면 가한이라고 나오잖아요. 가한. 가한도 우리가 왜 반고가한 들어보셨죠? 칸의 뜻인데 북방에서 이렇게 쓰던 칸이라는 뜻인데 왕이라는 뜻이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천자. 그러니까 앞에 있는 기자도 마찬가지로 왕 그런 뜻으로 봐야 됩니다. 근데 이것을 이제 그 이병도가 앞에 기자를 고유명사로 보고 뒤에 가한을 대왕이라고 해석을 해가지고 기자 대왕 이렇게 붙여봐야 된다라고 해석을 하면서부터 잘못 해석이 된 겁니다. 실제로는 기자도 왕의 뜻입니다. 자, 백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백제도 북사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백제는 동쪽으로 신라에 닿하고 서쪽과 남쪽이 함께 큰 바다에 하나였고 북쪽은 한강에 만난다. 도읍을 거발성이라 하며 또 고마성이라고도 전한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거발 많이 들어보셨죠? 고마 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자, 삼성기를 보시면 신시 배달을 여신 첫 번째 일세 환웅천왕이 바로 거발한입니다. 거발. 우리가 이제 커발한이라고 하는데요. 거발한. 이 거발에서 바로 백제의 거발성이 온 겁니다. 실제로 고마성도 뭔가 이렇게 연상이 되시나요? 환웅께서 이렇게 오셔가지고 웅시족의 그 여인을 이렇게 수도를 시켜가지고 수행을 시켜가지고 참된 인간이 되게 하시잖아요. 그 여인이 웅시족이잖아요. 그러니까 곰을 우리말로 어떻게 합니까? 고마라고 하죠. 고마. 그러니까 고마성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은 웅족을 뜻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발성, 고마성이라고도 전한다라고 하는 것에서 이미 백제에서는 당시에 환웅천왕에 대한 그리고 웅녀에 대한 그런 내용들을 이미 다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오방성이라고 돼 있잖아요. 백제는 오방을 뒀습니다. 그래서 이 부여도 이 고조선도 마찬가지로 고조선도 사만과 오가로 나눴고 부여도 오가로 나눴고 고구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그 백제도 이 오방이라고 하는 그런 인식이 있었습니다. 오방 중에 중앙이 바로 이제 그 황극이기 때문에 이 백제 그 공주산성에 가보면 황룡기를 꽂고 있죠, 중앙에. 자, 일단 백제는 그 근원을 똑같이 잘 아는 것처럼 고구려와 함께 근원이 부여에서 나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다음 승정원 일기를 보면은 아시는 분 많겠지만은 이 영조가 이 제왕 목록을 읽다가 당군을 천왕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천왕. 그리고 신라 백제에서 당군을 제왕하는 달을 알아오라 했더니 1년에 2번이고 2월과 8월에 제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규대 교수님은 이 8월에 제왕한다는 건 추석 때 제왕한다는 거다라고 최근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그러니까 추석 때 제왕하는 건 누굽니까? 최고의 신에게 이렇게 제왕을 하는 거잖아요. 조상신에게도 제왕을 하고. 그래서 당군을 모셨다는 겁니다. 추석 때 신라 백제에서는. 자, 신라도 마찬가지로 조선의 유민이다라는 내용이 삼국사기에 있고요. 그 다음에 양서에 보면 정확하게 나옵니다. 신라는 그 선조가 본래
진안의 종족이었다. 이게 중요한데요. 이 사만에서의 진안입니다. 이 중국 왕조에서는 사설을 보면은 단군 조선을 사만이라고 자꾸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 사람들이 알고 있는 그런 남사만이 아니고 요동의 사만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요동의 사만이 바로 고조선이고 고조선이 사만으로 나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진조선, 진안에 바로 이제 대단군이 계셨기 때문에 그 진안의 종족이 남쪽으로 내려가서 이 신라의 그 원 시작 육촌을 이루고 이게 바로 이 신라가 됐는데 그 내용이 태백일사에 정확하게 나옵니다. 옛적에 부여왕실의 딸 파소가 제압이 없이 잉태하여 남의 의심을 사게 되었다. 이에 눈수에서 도망가요. 눈수는 어디입니까? 흑룡강 바로 아래쪽으로 흐르는 강이에요. 저 북쪽이죠, 지금의. 동옥저에 이르렀다가 또 배를 타고 남쪽으로 내려가 진안의 나흘촌에 이르렀다. 그래서 이 박격거세께서 그 13세에 등극을 합니다. 13세. 13살이면 굉장히 나이가 어리잖아요. 근데 왜 박격거세를 육촌장들이 이렇게 추대를 해서 왕위에 오르냐, 거서관에 오르시냐면 이 어머니가 그 박격거세가 바로 부여왕실, 그러니까 천자의 후손이라는 것을 나타냈기 때문에 그 천자의 후손을 모시고 이 육촌이 이제 사로 이제 신라의 전신을 이렇게 세우게 되는 겁니다. 자, 고려사에도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대왕께서 만약 조선 숙신 변화의 땅에서 왕이 되고자 하신다면 이건 이제 그 고려사에서 그 태조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그 당시에 어떤 조선의 범위를 어떻게 보는 거냐면 조선, 숙신, 변환의 땅이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한반도만이 아니고 저 북쪽에서부터 저 서쪽까지 이 남쪽까지를 다 고조선의 영역이라고 이미 인식을 하고 있고 그 영역을 우리가 계승했다라는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우리가 송악산으로 알고 있죠. 고려 개경에 있는 그 주산을 송악산으로만 알고 있는데 이 송악산의 원래 이름은 뭐냐면 부소산입니다. 부소산. 부소하면 누구예요? 단군 앙범의 네 아드님 중에 한 분이죠. 그 중에 부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소산이라고 한 것은 바로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부소산에서 갈려나온 좌소를 아사달리라고 했다. 아사달리라고 하는 지명을 또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부여에는 그 고려에는 궁이 두 개가 있었는데 왕부의 서쪽에는 계림궁이 있었고 유암산의 동쪽에는 부여궁이 있었다. 그래서 고려도 부여를 계승했다라고 하는 인식이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이제 단군을 시조로 모시지만 또 부여도 그 단군의 후손이 부여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부여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옵니다. 자, 조선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선도 우리가 보통 지금 경복궁 뒤에 있는 산을 청와대도 뒤에 있지만 경복궁 뒤에 있는 산을 북한산이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백악산입니다. 백악산. 그래서 고려사에 보면은 비로소 백악에 새 궁궐을 지었다. 조선이 이제 그 천도를 하잖아요. 백악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백악. 그래서 조선의 도성의 기초를 열었으므로 백악과 오방의 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백악과 오방의 신. 많이 보셨죠? 이 백악이 뭐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색불로 단군께서 제2왕조를 여실 때 천도를 한 곳이 바로 백악산 아사랄리고 이 백악산 아사랄의 다른 이름이 녹산입니다. 녹산. 사슴 녹자를 쓰는데요. 흥미로운 건 백악산 줄기, 서쪽 줄기에 녹산이라고 이름을 붙였다는 겁니다. 조선 왕실에서는. 이건 다 알고 있다는 내용이에요, 사실은. 이 단군조선 제2왕조 1048년, 단기 1048년에 백악산을 천도를 하고 그 백악산이 바로 녹산이다라는 걸 어떤 식으로건 알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치통감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부여는 초기에 녹산이 있었다. 조선 사람들이 조선시대에 자치통감을 다 읽었기 때문에 이 내용을 알고 있던 거고 왜 녹산이라 이름을 지었고 왜 백악이라 했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사실은. 공식적으로는 기조선을 이야기를 했지만 비공식적으로는 사실은 이런 내용들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발해 같은 경우도 왜 발해가 국통을 계승했냐라고 하면
대진국 발해에 2대 무왕이 일본에 보낸 국서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발해는 고구려의 옛 영토를 회복하고 부여의 풍속을 간직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이 이제 국통에 대한 건데요. 오늘 뭐 1시간 안에 끝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고고학적으로 검증이 되느냐?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요서 지역이 지금의 요서죠. 그 당시 이제 고대에는 요동이었고요. 지금의 요서 지역에 있는 그런 청동 시대의 문화 중에 가장 뛰어나고 가장 발전된 문화가 뭐냐면 하가점 하층 문화입니다. 이 하가점 하층 문화가 시작된 것이 기원전 25세기입니다. 이때부터 시작돼서 약 기원전 14세기까지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계승이 됩니다. 계속. 그러니까 약 1000년 동안, 1100년 동안이 이렇게 이어지다가 BC 14세기에 노노 아오산을 경계로 해서 서쪽은 하가점 상층 문화, 동쪽은 그러니까 대릉하 유역입니다. 위영자 문화로 이렇게 나뉘게 됩니다. 기후에 따라서 사실은 나뉘게 되는데요. 그래서 다른 문화를 형성을 하고 이 위영자 문화가 다시 능하 문화로 이렇게 이어지게 됩니다. 근데 이 시점을 보면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고조선의 1왕조, 2왕조, 3왕조의 시기와 거의 일치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만 봐도 이 고조선의 역사가 거의 2000년 동안 이어졌다라는 것을 고고학적으로도 이렇게 검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국통을 찾는 것이 바로 우리 역사의 맥을, 우리 역사를 다시 찾는 것이고 우리 민족을 찾는 것이다라는 것을 이렇게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은 고서, 고유사서에 기록되어 있는 그런 내용들을 살펴봤습니다. 끝으로 11월 3일부터 11월 7일까지 세계 개천문화 대축제가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라이브로 방송이 됩니다. 그래서 이때 많은 시청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구촌 한류 팬뿐만 아니라 대형성 회원 여러분 그리고 전국에 계신 해외에 계신 우리 대한의 역사를 사랑하는 모든 분들이 이렇게 같이 참여하는 그런 뜻깊은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오늘 짧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